자, x는 10,4제곱을 따르고 y는 m,4제곱을 따라 이 표준 편차가 분산이 같다는 건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굴곡이 준성아 이해돼? 그래프 굴곡이 똑같은 거야. 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 gx인데 F12랑 G26이 같대. 그럼 12인 곳이랑 26에서 이제 그래프 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Y26 이상이 0.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GX는 있잖아. 26보다 큰 곳이 0.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6이 이런 데 있는 거지. 그래, 요 면적이 0.5보다 크겠죠.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표준정 기본부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거 문제 어렵네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fx가 여기서 함수값이 같다 그랬는데 이 평균 m이랑 10이 다르면 이제 그래프의 위치는 다른 거니까 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아, 잘 그렸다. 26이랑 뭐랑 같다 그랬지? 12랑 같다 그랬지? 이게 아니지. 여기다가 이제 12인 곳을 얹어가지고 fx를 그리는 거야. 12인 곳을 어딘가 얹어가지고. 이해되죠? 그럼 12가 뭐 이쯤 있다 치면 이렇게 함수값이 오니까 fx의 생김새는 둘 중 하나지. 이렇게 오거나 아이고 이렇게 오거나. 잘 그렸다. 이해되죠?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이 fx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힌트가 이거밖에 없네. 근데 얘를 일단 표준화는 진행할 수가 있어서 표준화를 한번 진행해 볼게. (26에서) 10 빼고 4로 나눌 거잖아요. 아니지? 26에서 m 빼고 4로 나눌 거잖아요. 이게 0.5보다 크다는 얘기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20에서 m 빼고 4로 나눈 거 구해달라는 얘기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은퇴어서 우리 주황색이랑 초록색을 좀 따로 그려놓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단서가 너무 부족한데? n값 범위가 있나?
자, 일단 주황색 그림이면 잘 봐요. 여기가 10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몇이야? 그럼 여기도 이겼다, 그지? 그럼 M 몇이야? 28. 이거 잠깐 기다리고, 이거는. 이건 안 되네. 여기가 10일 수가 없잖아. 오른쪽이잖아, 그지? 이거 탈락. 다 했다. 여기도 20 넣으면 돼요. 28 넣으면 돼요. 됐죠? 끝. 쉬운 거였네. 요거 반대말. 0.0228. 이렇게. 됐죠? 1267번 봅시다. 자, 비슷하네요. 확률 변수 x는 요걸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f, y는 요걸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g. F12랑 G20이랑 비교하면은 F12가 더 작대. 그러면 일단 F는 확률 밀도 함수가 10인데 여기서 두 칸 떨어진 12에서의 함수값, 얘가 일단 F12란 말이야. 근데 F20이 더 크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최대값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근데 얘들아, 요거는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일 때가 최대 아니야? 왜? 이건 이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네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면적이 최대가 된다 그랬지.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왼쪽으로 밀리면 최대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얘네 둘 부호가 반대면 더했을 때 0이거든? 그럼 45-m 나누기 2m 나누기 2 0. 그래서 m 값이 22.5란 말이야. 자, 22.5가 가능한지 보자고. 봐봐. 22.5가 평균이면 여기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 이제 2.5칸 떨어진 곳에 이제 20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20.5인 곳에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표준 편차는 같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G고 얘가 F인데요. G20이 여기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위배가 되죠. G20이 더 작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 지금. 그럼 봐봐. 그래프를 조금 더 왼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이 20인 곳에서 함수값을 키워야 돼요. 그래프를 갖고 오다가, 딱 F12랑 G20이 같아지게 이렇게 그래프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 m이 22.5면 정확히 22.5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면적 최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프를 조금 더 왼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밖에 최대를 못 만들어요. 물론 그래프를 더 초록색을 왼쪽으로 가져가도 상관없거든. 그러면은 G20이 더 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요거 최대값 찾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2칸, 여기가 8칸, 여기가 2칸. m이 22일 때 요때가 최대값이 되겠네. 면적 자체가. 근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어쨌든 22일 때 계산해 보면은 P-0.5 C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답이 이렇게 더해가지고 0.5328. 일단 답은 1번이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맞고요.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 안 지우고 봐봐. 여기 지금 F가 있어. 평균이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힌트가 만약에 없었어. 그러면 얘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평균이 22.5면 돼. 왜? 평균이 22.5면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있는 21이랑 24가 22.5로부터 정확히 똑같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서 이 면적이 최대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조건 때문에 GX는 하얀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지금 여기서 2칸 떨어진 곳이 20.5일 거 아니야, 준성아. 맞아? 그래프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20.5에서의 함수값이 F10이랑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럼 20은 어디야? 여기죠. 그럼 지금 G20이 F12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내 목표는 뭐야? G20도 F12보다 크게 만들면서 얘를 최대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하얀색 그래프를 좀 왼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밀리는 건 상관없고. 그럼 F10이랑 G20을 비교했을 때 G20이 계속 클 테니까. 준성 이해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21부터 24까지 면적을 찾으면 아까보단 좀 작아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로 만든다는 거지. 초록색 그래프가 왼쪽으로 더 움직이면 면적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들려면은 여기가 20이니까 20에서 2칸 떨어진 것이 정확히 평균이 돼야지. 그래서 이 m이 22일 때 이 값을 찾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위배도 안 되고 얘도 최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 이 내신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별표 하나 쳐놔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대한 많은 영역을 물도록 문제를 푼 거야. 이것보다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보여줄게. 이것도 되겠다, 되기는. 얘들 원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이해해봐야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잘 봐. 지금 일단 10인 곳과 12인 곳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0인 곳에서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뭐 20인 곳을 여기라고 쳐보자고. 근데 20보다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랬고 지금 나는 21부터 24를 최대로 만들고 싶거든.
그럼 요 근처에다가 이 gx를 이렇게 얹어야지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막 얹을 수는 없어. 여기서 함수값이 뭐보다 커야 돼? 얘보다는 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지날 때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여기 평균이 몇이야? 22겠죠? 왜냐 여기 두 칸이니까 여기도 두 칸 떨어져가지고. 이때 21부터 24의 면적을 보니까 요만큼. 그럼 이거보다 더 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건 괜찮잖아. 그럼 하얀색 그래프가 약간 왼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이렇게 되면 21이랑 24로 둘러싸인 면적이 더 작아져요. 이게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앱이 22일 때가 얘가 최대야.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서연아 질문 너무 잘했다. 이렇게 대칭성을 깨는 유제가 많지 않아. 이 예제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1300번대로 갈 거고요. 자, 1389번으로 오세요. 자,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개, 2가 2개, 3이 5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는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 하자. 자, 그럼 x바가 1이라는 건 꺼낸 공이 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x바가 2가 나왔다는 거는 꺼낸 공이 1, 3이 나오거나 3, 1이 나오거나 2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x바가 3이 아니라 0.5도 되겠네. x바가 0.5이려면 1.5면 1, 2가 나왔거나 2, 1이 나왔거나, 그 다음에 x바가 2.5이려면 2, 3이 나왔거나 3, 2가 나왔거나, 그 다음에 x바가 3이려면 이제 3, 3이 나온 것이. 이해되지? 이제 끝났어. x바가 2의 확률은 어디 갔어? 요만큼이죠. 근데 확률 계산은 해야 돼요. 자, 1, 3이 나올 확률. 처음에 공이 총 몇 개냐면은 8개야. 여기서 1 나올 확률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을 다시 집어 넣는다 그랬으니까 3 나올 확률이 8분의 5. 그 다음에 3 나오고 1 나올 확률은 얘네들 반대. 그 다음에 2 나올 확률은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 64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문제 끝내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5번이요. 됐죠? 여러분 강의 영상 봤어요? 강의 영상 봤죠? 봐야 되거든요. 그날 가서 바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 안 했으면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거기 보면 아마 모평균과 표본평균, 그 다음에 표본평균을 추론할 때 모집단 1, 2, 3 잡아놓고 제가 크게 2차례 추론해놓고 아마 강의해놨을 거예요. 맞아요?
강의 영상 봤어요? 나연이 봤어? 서연이 봤어? 보세요. 1390번.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2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다음의 시행을 3번 반복하여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시행 읽어봅시다.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이거를 3번 하겠대. 자, 그래서 X바가 2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에서 보고 넣었다가 이 건에서 보고 넣었다가 이 건에서 보고 넣었다가 이 상황을 내가 2라고 쓴다면 이 세 수의 평균이 2지. 맞죠? 이걸 잘 읽어보시고 여기 X바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은 세수의 합이 6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6 나오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 A, B에서 1, 2를 꺼내고 그 다음 B에서 3을 꺼내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섞여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4, 1, 1이 있겠죠? 자, 그럼 2가 나올 확률. 처음에 A, B 두 주머니 중에서 A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꺼내야 돼. 그래서 A에서 2가 나올 확률이 지금 가볍게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죠? 지금 이 시행에서 2를 꺼낼 수 있는 확률이 A를 선택한 다음에 2를 꺼내야 되니까 4분의 1인 거야. 계속 2만 나와야 되잖아. 자, 얘는요. 처음에 1 꺼내고 1 꺼낼 확률도 몇이겠니? 5분의 1이 아니야. 이거 이제 주머니 한 개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먼저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1을 꺼내는 거니까. 그럼 2 꺼낼 확률은 방금 했지? 3 꺼낼 확률은요. 먼저 주머니 B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처음에 3 꺼내고 그 다음에 1 꺼내고 2 꺼내도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3 꺼내고 2 꺼내도 되고 1 꺼내도 되는 거니까 얘네 셋을 섞어요. 독립 시행처럼. 4 꺼낼 확률. 저 오른쪽에 들어있지. 1 꺼낼 확률, 1 꺼낼 확률. 그 다음에 얘네 섞어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쪽이 64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1이니까 64분의 4고 얘는 32분의 1이니까 64분의 2겠지. 그래서 답은 64분의 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 주고 표본의 크기 주고 EX바 같은 거 구해라 하면 모평균은 평균이니까 막 그냥 적고 이러지만 실제로 표본을 뽑아봐라 이러면 애들이 문제를 엄청 틀려요. 그래서 1389번, 90번은 아주 좋은 질문이고 니네 방학 때 개념 수업할 때 내가 실제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행위를 다 보여줬어요. 기초 문제로 만약에 그게 나오면 애들이 다 틀려요. 근데 잘 안 나와. 그래서 나오면 이제 애들이 다 틀려. 그런 얘기야. 답은 71, 3번. 됐죠? 실제로 표본을 뽑는 행위를 시키면 니들이 보건 추출도 까먹고 이거 섞는 것도 까먹고 해가지고 별거 아닌 확률인데 다 틀린단 말이야. 이거 맞추셔야 돼. 넘겨요. 자, 1404.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래. 맞아요? 내가 니들을 가르칠 때 바이노미얼로 확률 질량 함수가 쓰는 걸 엄청 강조했죠? 이걸 보고 여러분 뭐가 보이셔야 돼? x가 바이노미얼을 따른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총 시행 횟수는 n인 거고, 이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지수가 같은 밑을 확인하시면 얘가 p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n이 충분히 크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죠. 평균은요 5분의 2n이고요. 분산은요 5분의 2n에다가 5분의 3 곱해야 되는 거니까 25분의 6n이 되는 거지. 그냥 25분의 6n이라고 쓰긴 쓸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분산이야. 표준 편차는 아니야. 갑시다.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그래서 EX바랑 VX바를 더하면 11이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지.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모집단의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뭘로 나눠야 돼요? 이러면 곤란해요. 뭘 배우겠다는 거야? 크기로 나누는 거야. 이걸 6으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 11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10n 25분의 이게 n 더해서 11이 되는 거죠. 그럼 n은 25예요. 여기 25였어. 3번입니다. 근데 문제 잘못 냈네요. 그쵸? n이 25면 이거 n으로 바꿀 수 있어? 이항분포 시행횟수 25회면 이거 n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건 왜 될까? n은 안 되지만 np가 10보다 크고요. 5보다 크고요. nq도 5보다 크죠. 이 바이노미얼을 이 정규분포로 바꾸는 기준이 이렇게 3개였지. 그쵸? 자, 다음. 자, 1414번.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 x바의 평균이 18일 때 px바는 20은 하고 물어봤어요. 뭐 아직 요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걸로 저 위에 있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키라는 얘기거든. 준성. 지금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가 위에 나와 있어. 그럼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따라. 정규분포라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 x가 또 라지 x라고 쓰면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 스몰 x라고 써줄게.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 이거 이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근데 모집단 x가 확률분포표 요거를 따른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저건 이산확률 변수로 10, 20, 30밖에 없기도 하고. 알겠니? 그래. 니네가 강의를 안 보고 왔으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할게. 그럼 모집단 10, 20, 30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아서 만든 표본 평균들은 총 몇 개가 나와요? 뭐 몇 종류인지 따지면 이제 좀 세봐야 되지만 크기 2짜리 표본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옵니다. 9개. 아세요? 공부해 오셔야 돼요. 왜 강의를 안 보죠? 너는 강의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 맞아? 이렇게 9개가 나와요. 그럼 X바들은 X보다 더 자세해지니? 아니면 자세해지지 않니? X는 10, 20, 30 딱 세 종류였잖아. X바들은 더 자세해지니? 더 자세해지지 않니? 준성아. 더 자세해지니? 자세해지지 않니? 더 자세해지죠. 뭔가 자잘자잘하게 더 많아지겠지. 얘 X 바구하면 10이고 얘는 X 바구하면 15고 얘는 X 바구하면 20이고 이건 X 바구하면 30이고 그래서 고작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았을 뿐인데 X 바는 훨씬 자세해진단 말이야. 조금 더 산 모양이 돼요. 내가 크기 3짜리 뽑으면 표본이 몇 개일까? 27개야. 그럼 여기 점이 27개일 거야. X 바들도 뭐 27개까지는 아니겠죠. 뭐 어쨌든 겹치는 것도 있고 할 거니까. 그래도 엄청 자세해질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크기 30짜리 뽑으면 표본이 몇 개일까? 3에 30승계야. 이건 니네가 몇 개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럼 내가 이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크기가 30이 넘어가면 그때서야 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 이걸 쓸 수는 없고 그냥 그릴 수밖에 없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어야 되는 강의예요. 보세요, 집에 가서. 꼭.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X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아주 특수한 문제야. 근데 아주 기초지. 모집단과 표본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라는. 아시겠죠? 자, X바가 18이라는 건 X바의 평균이 18이라는 건 X의 평균도 1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 모집단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5, 20A,
15-30a인데 이게 18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a가 2인 건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0a구나. a 값이 5분의 1이고요. 자,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10분의 3이야. 됐죠? x바가 20이 나오는 상황은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았을 때 x바가 20이 나오는 상황은 20, 20이 두 번 뽑히거나 10, 30이 뽑히거나 그리고 니들이 이거 실제로 9개를 뽑아봐야 이렇게 30, 10 다른 것도 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20, 20이 두 번 나올 확률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이고 10, 30 나올 확률은 20분의 3이고 이건 둘이 자리만 바뀌는 거니까 또 똑같이 20분의 3이겠지. 이 셋을 더해주는 거야. 100으로 통분해서. 그럼 이건 4고 이거 15, 15지. 100분의 34가 됩니다. 50분의 1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다 털린다고요. 1389번, 1390번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그 개념은 이건 아니야. 얘 가지고 x바를 정규분포로 만들어가지고 이 x바가 이 m,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이 개념이 사실 핵심 개념이긴 하잖아. 이 핵심 개념을 피해서 표본 평균의 조사를 하라든가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린다고. 자, 1415번.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게 모집단이야. 자, 준성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 안 따르니? 안 따라. 아까 네가 무슨 대답을 한지 알겠지? 그러면 x바도 원래는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안 돼. 크기가 엄청 큰 표본을 뽑잖아. 한 30개 커진 30개 이상인 이거 3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만들어가지고 막 나열하잖아. 그럼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오케이.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했어. 그러니까 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나오는 거야. 얘보다 표가 자세해지긴 하지. 자, 표본 평균이 1될 확률. 1 뽑고 1 뽑으니까 0.09인 거야. 1.5 니들이 계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2랑 2.5만 계산해서 여기는 1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A랑 B는 금방 끝내자. 저는 B를 계산할게요. 모집단에서 표본 2개를 뽑아가지고 평균 냈더니 2.5가 나왔다는 얘기는 모집단에서 뽑은 2개의 공의 합이 5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2 뽑고 3 뽑거나 3 뽑고 2 뽑는 0.24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확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되게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럼 얘도 산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요. 이해되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 평형하니까 여기 평형이고 그 다음에 A 값만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감도 잡을 수가 있어. 이거 0.33이지? 이거 0.33이지? 0.66이니까 가운데는 0.34요. 되죠? 여기까지는. 맞지? 0.34.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0.58이고 일단. 자, VX바 하자. X 바로 구하진 않아. X 바로 구하진 않아. 이걸로. VX를 먼저 구해. 물론 이것도 쉽진 않지. 자, 가자.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인다고. 이건 EX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 2야, 무조건. 이제 의심대변 해보는 거지. 0.3, 0.8, 0.9. VX는 제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제평 갑시다. 1 곱하기 0.3. 4 곱하기 0.4. 9 곱하기 0.3. 자, 계산하면 1.9에 2.7 가는 거네. 4.6. 그럼 0.6이에요. 그럼 VX 반응. 크기로 나누는 거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되세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1416번 정도는 괜찮아요. 못해도. 여기 14, 15번 요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질문 주제가 다 비슷해서 너무 좋은데 1380 저기 뭐야 얘네도 1390번 질문했었잖아. 그지? 1389, 90번하고 1414, 1415 요 네 문제 연습하시면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만드는 문제들은 괜찮게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요 네 문제 꼭 보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일단 질문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 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숙제는 1438번까지였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맨 뒤에 있는 1483번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1483까지. 그거랑 같이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교과서 프린트 지금 드릴 거야. 아시겠죠? 그거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제가 써드리는 문제 번호 지금 풀고 계세요. 풀고 계시는 동안 제가 프린트 뽑아올게요. 아니 예전 숙제였나 보구나. 네 거 보고 좀 쓰자. 유형하는 문제가 많아서 너무 좋다. 워낙 쉬워서. 이렇게. 자, 제가 적어드리는 문제 풀고 계세요. 오늘 요거 풀이하고 가면 끝이에요. 푸시는 동안 제가 프린트 뽑아올 테니까. 자, 이렇게 6개 지금 풀고 계세요. 자, 봅시다. 자, x가 이걸 따르니까 x반은 이제 요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기가 4니까 요 4를 4로 나눠서 분산 1. 자, 그래서 요게 같다 그랬어. 근데 p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1 빼기 3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x바를 표준화할 때는 a-3 나누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곳하고 a-3보다 작은 곳이 같으려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얘가 1이겠죠, 그죠? 부호가 반대. 이런 관계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A가 4입니다. 아주 쉽고 1454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니스공의 무게는 정규분포 58,0.5제곱을 따른대요. 자, 무게가 X야.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니스공 25개를 이미 추출할 때, 그럼 N이 25인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 표본 25개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25개의 평균을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단밖에 우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25라 그랬어.
그럼 요 K를 표준화를 해주면 0.250이라고 했으니까 0.025, 그러니까 여기가 0.025니까 0.475를 찾아야 되죠, 그죠? 0.475, 1.96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25니까 이거 25로 나누는 거지. 아, 이거 4분의 1인가? 그럼 100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10분의 1로 나누시는 거야. 이렇게 올려주면 0.196. 그럼 K는 58.19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안 어렵고. 그 다음에 61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번엔 빵의 무게네요. 빵 무게. 빵. 서현이 빵 좋아해? 그래요. 빵 생각하면서 풀어요. 좋아하는 빵. 자, 이 공장에서는 생산된 하루에 생산된 빵 중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가 A보다 작으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데, 판단될 확률이 0.01이래요. 그러니까 이거지 뭐. X바가 A보다 작으면 0.01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0.01의 반대편 0.49가 또 필요하겠네, 그치? 이걸 표준화를 딱 때리면 얘가 2.33이 돼야 돼. 표현 안 어렵죠? 여기 잠깐만, 아니다. 작은 확률, 미안. 이걸 표준화를 딱 때리면, 내 지금 마음이 급하네. 여기가 0.01이란 얘기니까 이게 마이너스 2.33이겠지. 여기 마이너스 2.33이 되면 돼요. 되시죠? 되시죠? 자, 그러면 요 X바의 정보 갖고 오자. 평균은 200이랑 똑같을 거고, 요 12제곱은 크기가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12제곱을 16으로 나눠야 되죠. 9. 자, 그럼 이렇게. 자, 문제 끝내시면 돼요. 자, A-200은 마이너스 2.33 곱하기 3. 마이너스 0.69분의, 그럼 200에서 7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203.001 정도가 없네? 193점 몇 나와야겠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1466번.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들였을 때 다 푸셨나? 다 풀었어? 2개 빼고. 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16개의 무게.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럼 4를 16으로 나눌 거니까 4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X바가 100일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228. 자, 표준화하면 100일-M 나누기 2분의 1인데 2분의 1 곱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0.0228.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겠지. 자, 요게 마이너스 2요. 그럼 M은 102.
이렇게. 됐지? 이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조금 어려워지면은 이제 상자 만드는 무게가 있는데 뒤에 슬슬 상자 만드는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1471번 봅시다. 아니네. 자, 이번에는 교통비야, 교통비.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1이에요. 그래서 n명을 땄어. 얘도 평균은 8일 거고 얘는 n분의 1.2 제곱이겠지? 그래서 7.76부터 8.24까지 면적이 0.6826보다 더 크거나 같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평균이 8이다 보니까 여기서 8 빼도 여기서 8을 빼도 둘 다 0.24로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루트 n분의 1.2로 나눌 건데 이게 0.6826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거 절반하면 0.3413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정확히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면적이 0.6826이야. 그럼 이것보다 더 커지면 면적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보다 크면 된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지. 이렇게. 자, 올려주고 100배 해주고 24로 나눠주고 루트 n 곱해주고 제곱하면 n의 최소값이 나와요. 쉽죠? 라스트. 지워버렸다. 1476번이었니? 맞아요. 1476번. 라스트. 나왔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근데 여기서 4개를 추출해. 그럼 1, 4로 나누어야 되니까 2분의 1이지. 표준 편차는 분산 4분의 1이고. 되고 있지? 얘나야? 배터리 4개 수명의 총합이 86시간 이상이래. 그러니까 표본 4개짜리를 딱 뽑아놓고 이거의 합을 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한데 이 X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바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4개의 배터리의 수명의 합이 86시간이면 이걸 4로 나누면 X바예요. 그래서 21.25야. 21.5야. 알겠어요? 배터리 4개 뽑아가지고 수명의 합이 86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X바는 이제 21.25야. 그래서 86시간, 즉 21.25 이상의 확률은 계산하시는 거네요. 그럼 21.5에서 20 빼면 1.5인데 2분의 1로 나눌 거니까 3이거든? 그럼 3보다 클 확률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굉장히 조그마할 거야. 왜냐면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0.13%. 1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쉬는 시간 없이 해서 제가 일찍 끝냈고요. 뭐 사실 요 정도면 됐고 열심히 풀어오시고
금요일에 교과서 하나 더 받으실 거고 아마 이제 교과서 풀기 시작하면은 수업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 금요일 월요일쯤 해가지고 우리 내가 수능 특강 문제 풀어서 올려놓기도 한다고 했고 운용고가 이번에 시험이 좀 빠르지 않니? 그치? 네? 그렇지. 시작도 빠르잖아. 교과서 2권 풀 거야, 2권. 교과서 유사 문제 2권. 그거 방금 준 건 다 풀어야지. 아니, 쉬워요. 문제도 쉬우니까 후딱 풀어오시고. 애들아, 너네 시작은 언제야? 월요일이야? 시작도 수요일이야? 아, 잘 됐네. 수고했어요, 여러분.